비타민C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면역, 항산화, 당뇨, 간해독에 최고. 비타민C,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을까? 비타민C 완전 정복. 비타민C는 우리가 흔히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자랑합니다.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증진, 항산화 작용 등 여러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C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의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피로 회복,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발표된 코크런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비타민C를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C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상큼한 비타민C의 세계로 빠져보시겠습니까?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비타민C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가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오렌지나 귤만 생각할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그 외에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로 100g당 약 92.7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100g당 약 59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맛도 좋고 쉽게 섭취할 수 있어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100g당 약 89.2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건강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망 파프리카입니다. 피망은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로 100g당 약 128.9mg의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피망에는 비타민C가 더 풍부하므로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감귤류 오렌지, 자몽입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감귤류는 100g당 약 53.2mg의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나 자몽을 하나씩 드시면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세로라 체리입니다. 아세로라 체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 100g당 약 1677mg에 달합니다. 일반 체리보다 비타민C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세로라 체리를 활용한 주스나 보충제를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능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발표된 코크런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피부 건강 증진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연골, 뼈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앤드 에스테틱 데마톨로지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피부의 주름 개선과 피부톤 균일화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안드 리독스 시그널링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당뇨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에서 비타민C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돕고
당뇨병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며 이로 인해 당뇨와 관련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아니면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니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간 해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해독에 있어서도 비타민C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체내 독소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인데 비타민C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중요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간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의 기능을 향상시켜 해독 과정을 돕고 간염과 같은 간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 질환이 있을 경우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비타민C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비타민C는 하루 중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일정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섭취하기입니다. 아침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후에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전후에 섭취하기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비타민C를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근육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이를 중화시킵니다. 또한 운동 후 비타민C는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섭취하기입니다. 비타민C는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섭취하면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비타민C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기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시금치, 렌틸콩, 고기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키위, 딸기를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함께 먹기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와 근육,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두부, 연어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비타민C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비타민C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예를 들어 커피나 차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수분 배출을 촉진하여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쉽게 만듭니다. 이는 비타민C의 효과적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역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체내 비타민C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비타민C를 포함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알코올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칼슘 식품입니다. 유제품 같은 고칼슘 식품은 비타민C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이 포함된 식품과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섭취할 때는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타민C도 과유불급. 비타민C의 부작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나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항암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섭취 시점을 통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영양소로 여겨지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이나 섭취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간질환, 심혈관 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비타민C가 다른 약물이나 치료법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비타민C 섭취량에 대한 특별한 권장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비타민C가 체내 다른 영양소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합한 섭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에도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